퇴근길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민의 눈과 귀가 서초동에 쏠려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 받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여러 가지 가정과 이제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기각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됐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한다라는 게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혐의가 소명이 안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혐의가 소명이 됐다. 라는 거는 어쨌든 요거의 범죄 사실에 있어서 판사가 보기에는 범죄가 있으나 구속할 사유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아예 이거 내용 자체가 이제 검찰의 주장 자체가 이제 일부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유무죄하고 다르니까. 예. 이거는 이제 어쨌든 유무죄는 다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재판에 법정에 가서 다퉈야 될 문제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일단은 기각이냐 이제 이제 영장 발부냐 구속이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가장 상징적이죠.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발부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좀 이제 궁지에 몰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옥중 대표, 옥중 공천 이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하고 이제 비명과 친명 간 아니면 이제 내부 의원들 간의 이제 어떤 다툼 예. 이런 이제 논쟁 이런 것들이 좀 격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살아 돌아온 것이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체제가. 네,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그런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온전하게 리더십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거죠. 상당히 그것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당내에는 긴장감이 좀 많이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영장이 기각되는 게 이례적인 일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거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10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8번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80%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예. 사례에 따라서 이제 보면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쪽을 조금 많이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치급 영장 전담 판사들도 조금 이제 민감하게 예민하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었는지를 꼭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전주울에 있었던 예. 항공사 네. 잠깐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 얘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 이제 의원직을 상실을 했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인데요. 예. 이분이 지금 올해 2월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왔는데 영장을 발부를 13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1건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사유로 밝혔어요. 예를 들면은 기각을 한 경우가 이런 강진구 더 탐사 기자, 예.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이성만 의원, 여기는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거고, 윤관석 의원 이런 여기에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거인멸 여부가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법원으로 돌아가는 이재명 대표 모습을 보니까 아직 단식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예. 지팡이도 짚고 좀 비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휠체어를 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처음엔 얘기가 나왔는데, 휠체어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워낙 이 법정에 출두할 때 휠체어 탄 게 좀 모양이 안 좋았던 경우가 많으니까,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는 거 많이 이제 봤잖아요. 봤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휠체어를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몸이 지금 뭐 24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뭐가 됐든 지금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좀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연출이다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상이 네.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이제 같이 대동한 의원들도 있었어요. 의원이 거의 없었죠, 사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이제 저 소환 조사 받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번에는 변호인만 사실상 대동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단촐하게 조금 이렇게 좀 바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하고 당원들이 쓴 그 기각 탄원서도 이제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요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르죠. 제가 그 판사가 아닌데 그 유창훈 네. 판사가 아닌데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근데 그 판사는 본인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압력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의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모든 정부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 이럴 때일수록 만약 제가 판사라고 한다라면은 뭐 누구가 뭐 탄원서를 내든 누가 뭐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든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본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누구한테라도 공격 어떤 식으로든 한쪽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향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그게 그리고 어떤 직업 윤리로서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판단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뭐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그 각 진영에서 이제 또 각자의 주장들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뭐 정치 네. 판사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매수됐냐 뭐 겁먹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약간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있어요. 네.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7월 20일에 민주당의 이제 인사가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 이제 옥중에 있죠. 예. 이 사람은 이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이게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녹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다 들을 수가 있고 이게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검찰 탄압의 허위 진술을 이화영 당신이 내가 했다는 취지의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위에서 그런 걸 원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 위를 이제 검찰은 이재명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요 예. 녹취를 이제 튼다는 거예요.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증거인멸의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다 공교롭게도 녹취가. 다음 날 7월 21일에 옥중 편지를 이제 이화영 씨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쌍방울의 방북비든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검찰에 이제 압력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의 시그널이라고 이제 검찰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판사가 어떻게 보일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된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김민석, 이제 남인순, 홍익표 3파전이었는데 원래는 그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표결에 안 가는 게 좀 맞겠다. 지금 뭐 이게 누구 비명 친명 싸울 일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이제 했고 그거에 뒤에는 이제 당내 원로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인데 어찌 됐든 이게 표결 대결로 갈 건 아니다라는 건데 워낙 나머지 의원들의 어떤 의중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가 강해가지고 결국 이제 표결에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셋 중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좀 더 유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홍익표냐 우원식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양파전이다, 양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는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인순 의원하고 이제 결선에 간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의외로 또 빨리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 대표 유고시에 이제 이 권한대행을 당을 할 수, 대치 이끌게 되죠. 예, 권한대행이 됐지 직무대행이 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익표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민주당한테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과 총선까지 함께 간다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당선 일성으로. 그리고 오늘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 교통 통제되면서 거리도 엄청 많이 막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라는 걸 감안해도 상당히 센 발언인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이게 좀 새로운 발언인가라고 하면은 별로 새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진 않지만 발언 수위는 세다. 발언 수위는 세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발언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한반도 평화가 최고 가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쟁의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건군 69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 그래서 뭐 스스로 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2017년 10월이면요 북한하고 아직 안 좋을 때였어요. 네. 아직 이제 관계 개선이 안 되고 2018년부터 이제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됐거든요. 그때도 최대한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관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었던 거죠.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일관되게 지금 나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무력으로 이제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관성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전 정부와 스탠스가 너무 많이 다르고 또 말씀해주신 것도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윤 대통령이 북한의 공산 세력 또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전 정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것도 뭐 새롭지 않죠. 네.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예전에 뭐 그런 세력들이 이를테면은 뭐 얘기를 했잖아요. 가짜 뉴스 퍼뜨리고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이 어수선한 것도 있는데 약간 면역이 된 것 같아요. 저 대통령 또 저 얘기하는구나라고 해서 별로 파장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냥 그러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인 것 같아요. 야당 뭐 이쪽을 친북 세력이라고 보는 게 뭐 그쪽 뭐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빗속에서도 시가 행진이 열린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열병식은 TV나 화면으로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시가 행진이 열린 건 정말 오랜만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원래 과거에는 이제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이를테면은 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는 열병식을 매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 다 줄인 건 아니고 5년마다 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일종의 이제 축제 형식으로 조금 바꿨고 뭐 이렇게 군대 예식도 좀 축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열병식 하는 나라가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국가들이 많이 해요. 북한이 하고 중국이 하고 소련이 하고 뭐 러시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뭐 예를 들면은 미국 안 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충분히 강하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이제 최대한 좀 시가행진 같은 거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이를테면은 뭐 필요한 장소에서 군에 가서 한다든지 이제 사열 받는다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했는데 하여간 오늘 뭐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사로 좀 보니까 뭐 이게 시가행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 올라서 태극기도 흔들고 그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또 참석을 해서 같이 걸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군국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은 조금 그런 긴장 최근에 어떤 뭐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고 저쪽 다른 진영하고 대결하고 뭐 이런 거에 어떤 연장선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 지금 최근에 민방위 훈련도 최근에 이제 좀 실전 같이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나라다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들을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에 오마이뉴스에 이런 이제 뭐 칼럼 같은 게 써 있었어요. 우리 국군은 이미 강한데 시가 행진을 부활시킨다. 이건 누가 썼냐면은
이병록 씨라는 분인데 예비역 해군 준장 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가행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고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행정 이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 전체주의가 주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을 보인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국군의 날의 주인공은 장병들인데 장병들 입장에선 어떨까? 뭐 저는 이제 여성이고 군대를 안 다녀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장병들은 큰 행사 준비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 벌써 한 26년 뭐 되게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옛날하고 요즘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은 여기에 좀 뭐 소위 말해서 동원되는 부대가 있어요. 동원돼 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대가 있고 나머지 저 뭐 다 현역 군인일 때 저는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 동원되지 않았죠. 뭐가 맛있는 거 뭐 초코파이 같은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냥 일반 장병들한테는 별 큰 뭐 영향은 없는데 이 수도권에 있는 뭐 이를테면은 뭐 아니면 본부에 있는 이런 데들은 이거 되게 싫어해요.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군인들한테도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거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대통령이 보는 거고 뭐 온 TV도 생중계도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 누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바로 영창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이제 질책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가행진까지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군인들이 참 피곤하겠다. 일찍 갔다 오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뭐 공중 전력도 원래 전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비 때문에 요건 안 된 것 같아요. 스텔스 전투기, 뭐 아파치 헬기도 아마 나올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악천후로 좀 취소가 됐다고 안전 문제로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군의 날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해병대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지금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의 부하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녹취를 보면은 사령관도 박 대령을 항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게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전화 통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화 태용은 다자간 전화 태용 통화 내용이 아니에요.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군 인권센터에 제보한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그 관계자 아니면은 해병대 사령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녹취 파일은 두 사람만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그거를 제3자한테 누군가 뿌렸다가 뭐 이렇게 군인권센터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녹취 파일을 제3자한테 준 이유는 또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병대 내부에서 굉장히 큰 균열이 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이 일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훈이를 이제 항명으로 몰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병대 사령관까지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갈지를 이미 다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자기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고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사령관이 신뢰를 했던 것으로 오히려 보여지는데 박 대령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혹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외압이 없었다라고 지금 국방부하고 지금 뭐 대통령실 용사는 그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황 증거를 보면은 그냥 외압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이 이제 수사가 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잘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직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동 단계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를테면 임성근 사단장을 이제 지시를 한 사람은 이 사람을 구하려고 지금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소가 제대로 될 것이냐 그거하고 윗선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용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국방부하고 근데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해도 안 되겠구나 지금 이 상황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특검
결국은 특검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난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특검안이 통과가 됐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25일이 지났으면은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네. 그러면은 이게 본회의에 계류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특검이라는 게 뭐 시급한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국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회기가 종료돼 버리고 네. 새로운 의원들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서 25일 본회의를 안 열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본인들이 사실 굉장히 특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열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는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난리 나더라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정신 좀 차리고. 어떻게 보면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할 일은 하면서 뭐 당에서 싸우든 뭐 비명 친명이 싸우든 해야 되는데 이게 올스톱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참 야당이 제 몫을 하고 있냐 뭐 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쪽에서 군 검찰단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도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글쎄 뭐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된다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경북 경찰청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가능성도 경찰에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용산까지 갈 수 있느냐 수사가 그냥 경찰이 지금 외압의 그 실체나 실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시작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은 수사를 가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그러면 안보실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북경찰청이 안보실을 뭐 압수수색한다라든지 이게 예전에 이런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와가지고 그때나 이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그때 국정원 비용으로 그때 이제 선거 돌렸다. 네. 이제 선거 이제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선거 이제 붙여보는 거 이런 거 돌렸다라는 거 이거 의혹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도 예. 압수수색에서 이제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기는 했어요. 예, 기억에 납니다. 예. 근데 이게 청와대 압수수색이란 거는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또 정권이 예. 초반이어서 더더욱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동안 수사했던 걸 다시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수사했던 거를 다 들여다 본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갑갑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예. 안타까운 상황이고 갑갑한 상황이 지금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일단은 국정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혹들이 있는 거고 국정조사는 물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야당이 지금 이재명 블랙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거를 좀 강하게 좀 각을 세울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들 이재명 대표 구속이냐 뭐 아니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더 오히려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할 일은 하면서 좀 강하게 각도 세우고 예. 이렇게 좀 야당답게 좀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이라고. 이상직 의원이요. 이상직 네, 의원. 저희 예, 청취자 예. 아프로디테님께서 찾아서 올려주셨고요. 아, 참 요즘 제가 저희 얘기하고 있는 거 듣고 다 찾아서 올려주셨어요. 이 실시간 팩트 우리 청취자 팩트 체크 훌륭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 정보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옛날 게 가끔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보고님께서는 대령님도 군인인데 군이 기본을 모르고 수사를 했을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도 할 거는 해야 된다. 무능하다는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 특검 처리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까지 이어갔는데요. 오늘 시간이 30초 정도 지금 약간 애매하게 남았는데 아, 예.
지금 이 복잡한 전국 상황 민주당에 한마디 일가를 해주신다면요. 정신 좀 차려라. 예. 그 민주당에서 뭐 탄핵이래. 지금 뭐 색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더불어 공산당이지 그게 민주당입니까? 그게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내 중진들도 색출하면 안 된다, 징계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분노한 당원들한테 의원들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대로고 좀 정신을 차려야죠. 이게 지금 당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중심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의 일갈이었습니다. 오늘 김양의 뉴스 공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